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만만하게 보이는 원인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서는 상대방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경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상대를 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얕잡아 보는 상대라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보게 한 원인도 어느 정도는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한다면 설령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원인은 바로 한 가지.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싶다. 이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싶다. 또 저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잘 보이고 싶고 아내에게도 좋은 사람이고 싶고 부모님에게도 좋은 자식이고 싶고, 친구에게도 좋은 친구이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참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 좋은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방미인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로 팔방으로 재능이 있고 미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완벽한 사람, 다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팔방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기도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카멜레온은 그 환경에 가면 자기 몸 색깔을 바꾸죠.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나무 색과 같이 갈색으로 변하고 아니면 ip사귀에 붙어 있을 때는 녹색으로 몸을 색깔을 바꿉니다. 주위의 환경의 색깔로 몸을 그때그때마다 바꾸는 것이 카멜레온입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자기 색깔을, 몸 색깔을 바꾸다 보면 어느샌가 내 진짜 몸 색깔은, 내 몸은 어떤 색이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내 색깔을 바꿔서 남들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걸 너무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로부터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죠. 하지만 좋은 사람이기는 하나,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뚜렷한 주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죠.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할까요? 그건 명예욕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잘 봐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눈에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 판단을 듣고 싶다. 그렇게 비춰지길 바란다. 이런 명예욕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명한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었죠.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전 재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이 전 재산인 소를 시장에 팔기 위해서 같이 시장으로 갔습니다. 아, 소가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말 한 마리. 그래서 이 말을 끌고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부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 부자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하죠. 저렇게 큰 말을 끌고 가면서 뭐 한 사람이라도 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저렇게 그냥 끌고 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들은 이 부자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말을 그냥 끌고 갈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타면 편하게 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먼저 아들이 이 말 등에 타게 됩니다. 말 등에 타서 잠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저렇게 나이 드신 아버지를 걷게 하고 젊은 그 아들이 저 말에 타서 간다니 참 불효자식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또 그걸 들은 부자는, 아, 그건 또 그렇겠네 하면서 아들 보고 내려오라고 하고 또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 말에, 말등에 타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또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참, 저 아버지는 자식이 가엾지도 않나. 자기가 혼자 타고 저렇게 젊은 아들을 걷게 하다니. 참, 이 부모의 정이 없는 차가운 부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지나갑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보니, 아, 또 그건 그렇겠구나 싶어서. 자, 그러면은 걷고 있는 아들에게 같이 타자 해서 이 말 등에 둘이 타고 갑니다. 둘이 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 저렇게 작은 말에 저렇게 어른 둘이 타고 있으니 얼마나 말이 힘들겠냐. 참 비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 아,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아, 또 그것도 그렇겠네 싶어서 말 등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이 말을 묶어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이 묶어서 이렇게 지고 메고 갑니다. 근데 시장까지 가는 길에 강이 있었습니다. 강을 지나갈 수 있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 위를 이 말을 짊어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이 다리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 위를 건너가다 보면 강이 보이고 또 사람들도 그 위로 왔다 갔다 하고 하니 이 다리 위에서 이 말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바둥바둥거려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놓쳤어요. 말은 손발이 묶인 채로 강에 빠집니다. 손발이 묶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대로 말은 그 강에서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탔다가 내렸다가 둘이 탔다가 또 내려왔다가 말을 끌고 짊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평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 나를 보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사정들, 그 사람의 감정들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한테 있어서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뭔가를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일 경우에. 그 타인은 나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따라서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제까지의 적이 오늘의 동지. 오늘은 동지였지만 또 내일은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면서 잘해보자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서로의 안 좋은 점, 약점들을 파헤치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좋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확 바뀔 때가 있죠.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나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자신도 타인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내 사정들, 내 감정들이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도 나를 볼 때 그 사람의 사정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이기 때문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착했다가 못됐다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쓸모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렇게 막 손바닥을 뒤집듯이 한꺼번에 확 뒤집히는 것이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 평가, 판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타인의 시선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혼자 있는데 여름이라서 창문을 다 열어두고 혼자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도둑이 든 겁니다. 밤에. 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 도둑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경찰관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영웅으로 보이겠죠. 내 목숨을 살려준 영웅.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었다.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뒷날, 날이 밝아서 차를 타고 어디 외출하려고 나갔는데, 멈춰야 되는 곳에,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뒤에서 경찰이 멈추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또 벌금 아니면 뭐 감점 있겠구나 싶어서 멈추고 창문을 내리니 경찰관이 한 명 옵니다. 운전면허증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그 경찰을 보니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나를 구해준 그 경찰이었던 겁니다. 아, 여기서 만나다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만 그 경찰관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주세요 하면서 벌금 딱지를 내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경찰관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영웅이었는데 이 벌금을 떼고 있는 이 경찰관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같은 사람인데 전혀 이 사람에 대한 경찰관에 대한 평가는 바뀝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을 볼 때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 여러 가지가 바뀌듯이 남도 또한 나를 볼 때 바뀐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내 평가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는 슬펐다가 기뻤다가 우쭐했다가 아니면은 자포자기했다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칭찬을 해주지만 내일이 되면 나에 대한 그런 평가가 바뀌어서 비판이, 비평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칭찬하고 내일은 비판하는 타인의 입, 웃는 것도 우는 것도 거짓인 이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다른 사람의 말에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진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내 삶을,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너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은 뭐 무시하고 듣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겠죠. 어디까지나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람은 나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사정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타인의 시선에, 의견에 맞춰서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내 색깔을 바꾸면서 내 자신을 바꾸면서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다운 삶, 진짜 내 자신을 알고 나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